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인간형 로봇 산업의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피겨의 헬릭스 모델과 피겨2의 세탁물 접기 시연,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순수 비전 기반 학습 전략, 엔비디아의 제트슨 AGX 토르 개발 키트, 중국에서 열린 첫 인간형 로봇 게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의 대형 행동 모델 적용 등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인간형 로봇 산업은 최근 몇 주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주제를 하나씩 자세히 분석하며 이들이 인간형 로봇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겨의 최신 인간형 로봇인 피겨2와 이를 구동하는 헬릭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겨는 최근 피겨2가 자율적으로 세탁물을 접는 모습을 공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시연에서 로봇은 음성 명령을 받아 무작위로 쌓인 수건 더미에서 하나의 수건을 골라내어 접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로봇 공학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제입니다. 피겨의 헬릭스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로 단지 수십 시간의 훈련으로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의 수백 시간 이상 걸리던 훈련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로봇의 학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입니다. 헬릭스 모델의 강점은 세탁물 접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겨는 이미 헬릭스를 활용해 부드럽고 유연한 패키지 분류 작업에서 1시간 동안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이 모델은 동일한 신경망 아키텍처를 사용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학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빠르게 익힙니다. 예를 들어 헬릭스는 세탁물 접기 외에도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시선을 유지하거나 손짓을 활용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학습했습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기계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헬릭스가 환경 변화에 강건하게 대응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시연에서는 테이블 높이, 조명 조건, 수건 색상 등이 달라져도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 수건뿐만 아니라 파란색과 초록색 수건도 문제없이 접었으며 반사광이 있는 다른 배경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실세계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겨2의 손 설계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손과 유사한 5손가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집게형 그리퍼와는 차별화된 점입니다. 피겨의 CEO인 브렛 아디콕은 손의 엔지니어링이 로봇 전체를 설계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손은 복잡한 움직임과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구현하려면 다수의 자유도와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피겨2의 손은 약 10일 자유도를 가지며 이는 세탁물을 접거나 물체를 조작하는 데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연에서 로봇이 수건을 접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을 펼치거나 접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이 걸리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지만 로봇은 이를 스스로 수정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헬릭스 모델의 적응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로봇이 단순히 프로그램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강건성은 실세계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헬릭스 모델은 로봇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관절의 마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시연에서 로봇은 수건 더미에 새로운 수건이 추가되거나 인간이 작업을 방해해도 즉각적으로 적응하며 작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는 헬릭스가 실시간으로 작업을 재계획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로봇의 내구성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피겨는 헬릭스 모델을 통해 세탁물 접기와 같은 작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다목적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몇 달 동안 옵티머스와 관련된 공식적인 시연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과거 과도한 데모 공개로 인해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훈련 방식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션 캡처 슈트와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해 인간 작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을 원격 조작하며 학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작업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해 이를 바탕으로 로봇이 직접 작업을 학습하는 순수 비전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사용했던 비전 중심 전략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훈련됩니다. 옵티머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이 물체를 짚거나 티셔츠를 접는 모습을 관찰한 뒤 이를 첫 번째 시점에서 재현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접근법은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고 훈련 과정을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녹화해 이를 로봇에 학습시키면 다양한 작업 스타일을 통합하는 데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생산 라인과 같은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자동차 조립 과정에서는 작업 방식이 엄격히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를 로봇이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다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기사 말미에 기자가 테슬라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문구를 포함한 점은 정보의 출처가 공식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미 2023년 5월에 유사한 비전 기반 훈련 방식을 시연한 바 있으므로 이번 보도가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의 학습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완해 예측 케이스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는 옵티머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 뒤 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합해 로봇이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비전 기반 학습 외에도 기존의 원격 조작 데이터와 모션 캡처 데이터를 결합해 학습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로샷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봇이 실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젠3이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 설계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선형 액추에이터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손의 설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의 손은 텐던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약 10일 자유도를 갖추고 있지만 보다 정밀한 제어를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곡과 신전은 텐던으로 제어하고 외전과 내전은 직접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의 안정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손의 자유도를 늘리거나 텐던 설계를 개선해 보다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옵티머스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제트슨 AGX 토르 개발 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간형 로봇의 두뇌로 불리는 이 개발 키트를 $3,500에 판매 중이며 초기 채택자로는 애질리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피겨가 포함됩니다. 이 키트는 블랙웰 GPU를 기반으로 하며 128GB의 메모리와 최대 2000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력 소모는 최대 130W로 로봇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100W 이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키트는 인간형 로봇의 추론 작업을 위한 강력한 하드웨어로 특히 복잡한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인식, 작업 계획, 실시간 적응 등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00라는 가격은 로봇의 전체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10,000 이하의 로봇 가격을 달성하려면 이와 같은 고가의 컴포넌트는 비용 절감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트슨 AGX 토르는 테슬라의 FSD 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에서 2개의 FSD 칩을 사용해 중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만 인간형 로봇에서는 단일 칩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봇의 사용 환경이 자동차처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로봇 제조사들이 이 키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엔비디아가 인간형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오픈 AI와 같은 기업의 GPU를 제공하며 AI 생태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제 로봇 산업에서도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피겨의 브렛 아디콕에게 직접 이 키트를 선물하며 로봇 산업에서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를 넘어 로봇 개발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국에서 열린 첫 인간형 로봇 게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인간형 로봇의 운동 능력을 겨루는 자리로 유니트리와 같은 중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1500m 달리기를 포함한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로봇의 놀라운 운동 능력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자율성이 부족하고 원격 조종에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들이 레인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원격 조종자가 로봇과 함께 달리는 모습은 기술적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는 원격 조종 시스템이 단순히 근거리에서만 작동하거나 자율적 레인 유지 기능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부분의 로봇이 손을 갖추지 않아 운동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간형 로봇이 단순히 빠르게 달리거나 점프하는 것을 넘어 손을 사용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로봇은 그동안 빠른 속도와 파쿠르, 백플립 등 화려한 동작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번 게임을 통해 자율성과 손의 조작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로봇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소프트웨어와 자율적 행동 모델 개발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헬렌 토너가 VIC 이벤트에서 중국 로봇 부스를 방문한 후 로봇들이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로봇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공식 인간형 로봇 올림픽은 중국 로봇의 진정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사로 보다 엄격한 기준과 다양한 종목을 통해 로봇의 자율성과 다기능성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신 아틀라스 로봇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때 아틀라스 로봇으로 로봇 공학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지만 상업적 생산보다는 연구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요타 연구소와 협력해 개발한 대형 행동 모델을 적용한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로봇이 무작위로 배치된 부품을 집어 올리는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방해에도 강건하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하키스틱으로 로봇을 방해해도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모습은 행동 모델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사전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작업을 계획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아틀라스의 전신 제어 능력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로봇은 무릎을 벌리거나 몸을 숙이는 등 복잡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며 이는 균형과 조정 능력이 뛰어남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에서 부품을 짚기 위해 무릎을 벌리고 몸을 숙이는 동작은 인간과 유사한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는 아틀라스의 강화 학습 알고리즘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손은 세 손가락 구조로 특정 작업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다목적 작업에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움직임이 때때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동작은 부드럽게 이어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소 경직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행동 모델과 하드웨어 간의 통합이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또한 로봇 개인 스팟에도 강화 학습을 적용해 자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팟은 보안 순찰이나 문 열기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QR코드를 사용해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르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의 강화 학습 적용은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니트리나 ITH 같은 경쟁자들이 이미 수년 전 달성한 수준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소 뒤늦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는 견고함과 내구성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틀라스는 반복적인 낙하와 충격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이는 공장 환경과 같은 거친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의 설계와 관련된 최신 동향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형 로봇의 손은 로봇의 기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여러 기업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덱스트러스 로보틱스는 펜 리필을 삽입하는 시연을 통해 정밀한 조작을 강조했지만 이는 주로 팔의 정밀성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톰샹 연구원이 개발한 덱스 로보틱스의 손은 108 자유도를 자랑하며 소프트 로보틱스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손은 다수의 텐던과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지만 상용화에는 비용과 내구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위 로보틱스는 백드라이버블 손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하며 굴곡과 신전은 텐던으로, 외전과 내전은 직접 구동으로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손의 안정성과 정밀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 로보틱스의 알렉스 로봇은 30kg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손 설계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형 로봇 산업은 피겨,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와 같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강점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피겨는 헬릭스 모델을 통해 빠른 학습과 환경 적응성을 강조하며 테슬라는 비전 기반 훈련으로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한 하드웨어로 시장을 선도하며 중국은 운동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과 손의 조작 능력은 여전히 모든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은 가정, 공장,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